자, 지금까지 5편을 만들면서 매번 배경에 똑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금이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달러가 작년에 10%나 빠진 것도,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5.2%까지 치솟은 것도, 그리고 연준이 옴짝달싹 못한 것도. 이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부채 39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근본 원인을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인가? 아니면 맨날 듣는 양치기 소년 같은 과장인가? 끝까지 데이터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봅시다. 미국 국가부채가 2020년에 27조 달러였는데 6년 만에 39조 달러가 됐어요. 지난 5월에 39조를 막 넘겼습니다. 이걸 GDP 대비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국민이 가진 공공부채 기준으로 GDP의 100%예요. 나라가 1년에 버는 만큼을 통째로 빚지고 있는 거죠. 역사랑 비교하면 충격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가 106%로 역대 최고였는데 그땐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그게 1974년엔 25%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그 전시 기록에 육박하고 2035년이면 118%로 넘어설 전망입니다. 평화시 기준으론 사상 최고예요. 그런데 사실 부채 총액보다 진짜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자예요. 보세요. 2020년에 연 3,450억 달러였던 순이자가 2025년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5년 만에 3배가 된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빚에 붙는 이자가 폭발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자 지출이 드디어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미국 예산에서 사회보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항목이 이자예요. 군대에 쓰는 돈보다 빚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건 순이자고요. 정부 내부 거래까지 포함한 총이자로는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천문학적이죠. 그럼 왜 이걸 못 멈출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자, 그리고 만기벽이에요. 일단 올해 재정 적자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GDP의 5.8%예요. 보통 전쟁이나 불황도 아닌 평상시엔 3%가 정상인데 그 2배에 가까운 적자를 호황기에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기벽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9조에서 10조 달러나 됩니다. 이걸 더 높은 금리로 갈아 끼워야 해요. 평균 금리가 2021년 1.6%에서 지금 3.4%로 2배가 됐으니 굴리면 굴릴수록 이자가 더 불어나는 구조죠. 증가 속도도 무섭습니다. 37조에서 38조까지 가는데 단 71일 걸렸어요. 두세 달에 1조 달러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작년 7월 대형 세법으로 감세를 연장하면서 빚 한도를 5조나 더 올렸고요. 이쯤 되면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실제로 시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가 장기 국채 금리예요. 30년 만기 금리가 5월에 5.2%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빚이 위험하다고 느낄수록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든요. 더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작년 5월, 무디스가 미국의 마지막 A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 제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미국이 최고 등급을 잃은 거예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5월 30년물 국채 입찰에선 응찰률이 2.3배로 떨어지면서 수요 부진 신호가 나왔고요. 채권 작용단,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채권 시장이 응징한다는 말까지 다시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18년 만에 최저로 줄였어요. 그럼 이 빚,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길은 딱 4가지뿐입니다. 첫째, 성장으로 갚기. 가장 안 아프지만 빚이 이만큼 크면 성장만으론 어림없어요. 둘째,
인플레로 녹이기. 금리를 묶어두고 물가를 풀어서 빚의 실질 가치를 깎는 겁니다. 이걸 금융억압이라고 해요. 셋째, 긴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건데 성장을 위축시키고 불만을 키워서 자칫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스가 그랬죠. 넷째, 디폴트. 아예 안 갚거나 깎는 건데 그리스는 2012년에 빚의 53%를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흔히 미국이 2차 대전 빚을 경제 성장으로 갚았다고들 하잖아요. 그거 사실 신화입니다. IMF 연구를 보면 실제론 대부분 인플레와 금융억압으로 빚을 녹인 거였어요. 채권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길, 인플레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장들이 금을 사라는 거고요. 그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미국이 그렇게 심각한 걸까요?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부채가 GDP의 230%예요. 미국의 거의 2배인데도 멀쩡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빚의 86%를 자국민과 중앙은행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내부에서 소화하니까 안정적인 거죠. 그런데 일본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30년물이 4%까지 갔습니다. 일본은 버틴다는 신화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더 무서운 교훈은 영국입니다. 2022년에 트러스 총리가 재정 계산 없이 감세를 발표했다가 채권 시장이 단 며칠 만에 그 정책을 뒤집어 버렸어요. 총리가 사임했고요. 자기 돈을 찍는 나라조차 시장 앞에선 무력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위험은 부채의 절대 액수가 아니에요. 이자 부담이 감당 안 되거나 시장이 신뢰를 잃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거장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찬반이 갈립니다. 위기론 쪽이 화려해요. 달리오는 부채 데스 스파이럴이라며 3년 안에 경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금을 10에서 15% 들라합니다. 다이먼은 채권 시장에 균열이 온다고 했고요. 드러켄밀러는 의무지출과 이자가 이미 세수의 100%라며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폴 투더 존스는 결국 인플레로 녹일 거라며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 하고요. 놀라운 건 평생 미국을 낙관해온 버핏조차 2025년에 재정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핑크는 방치하면 달러 기축통화 지위마저 위험하다고 했어요. 물론 반대 진영도 있습니다. MMT, 현대화폐 이론을 주장하는 켈튼 같은 학자들은 미국은 자기 통화로 빌리니까 절대 디폴트 안 난다. 과장하지 말라고 하죠.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건 분명 흔한 일이 아니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부채 39조 달러, 이게 진짜 위기일까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장 내일 터질 폭탄은 아니지만 분명히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절대 액수보다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게 핵심이에요.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의 입구에 서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런 빚은 결국 인플레로 녹여왔고 그래서 금과 실물자산이 오르는 겁니다. 지난 5편에서 본 모든 현상이 사실은 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미국이 망한다에 베팅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정부가 빚을 녹이는 과정에서 현금의 가치는 서서히 깎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산을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지킬 방법, 금이나 실물자산, 우량자산으로의 분산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금리와 신용등급, 국채 입찰 같은 신호를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시리즈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